라이선스 마스터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기능사 4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쭉 문제를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색채 및 도법이라고 해서 색상에 대한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자, 이번에 보게 되는 그 문제를 보면은 이제 그 명도에 대한 게 나와요. 그 색채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자, 다음 중 색채의 무게감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게감이라고 했어요. 색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데 이게 무게감이란 게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색에 대한 거를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명도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답이 명도인데 우리가 이제 색을 봤었을 때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뭐 색이 확장이 돼서 보이거나 아니면은 축소해서 보이거나 혹은 색이 봤을 때 무거워 보이거나 혹은 약간 좀 떠 보이거나 그래서 건물에 봤었을 때 흰색으로 되는 건물 혹은 대낮인데도 요즘에 카페에 보면은 어떤 카페는 조명도 이게 그렇게 화려하게 안 하고 좀 낮추고 그다음에 벽을 완전 검은색으로 칠해놔가지고 한 낮인데도 되게 이제 차분하게 집중이 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놓은 그런 독특한 카페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색이 사람의 어떤 시각의 안구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무게감이란 것도 결국에는 색이란 게 어떻게 뭐 실질적인 물리적인 무게가 있겠어요. 하지만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그걸 무겁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사람도 보면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얼굴색이 뭐 안 좋다. 그리고 되게 어두워 보인다. 약간 무거워 보인다. 약간 사람이 이제 붕 떠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낯빛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밝지 않은 얼굴일 때는 혹은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 정장에 무거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좀 무게감 있어 보이네, 준중해 보이네 약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밝지 않은 얼굴일 때는 이렇게 이제 얼굴색이 안 좋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색채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색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전달되는 것 그리고 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눈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눈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어떤 화학적 특성에 대한 것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화 시켜가지고 이제 평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필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이제 기본 밑바탕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어서 기존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이제 필기 시험을 이제 수검을 하고 시험을 치러 갔었던 학생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어떤 이해나 어떤 경험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시험을 치는 것이 좀 어렵다. 약간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격증 시험 칠 때마다 보통 얘기를 하는 게 평가 문제가 나오면은 기존에 있었던 문제, 기출 문제에서 한 30~40%는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은 기출 문제를 그래서 이제 보통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막 외우다 보면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30~40%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비슷한 유형의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푼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이 공부했던 부분들을 약간 더 점수를 포함을 시켜서 학교 점수 60점을 넘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전략을 이제 시험에 대한 전략을 짠다라는 거겠죠. 근데 부분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를 푼다라고 공부를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용어나 개념에 대한 게 명확하게 자기한테 흡수가 되지 않으면은 기출 문제를 공부한다더라도 그것이 기억이 잘 안 남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살짝만 그 문제나 문항이 변화가 일어나도 엉뚱한 답안을 선택하기가 쉽다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이 평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것들을 아까도 있잖아요. 계속 읽어보시면서 암기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자주 이제 그 회차를 늘려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편한 마음으로 시간을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시면서 그 회독을 하신 걸 추천을 드려요. 자, 다음 문제에서 보시면은 세계 항상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 보시면 이래요. 2번에 조명의 자극이 변해도 그 어떤 물체의 색이 변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어떤 그 성향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조명의 자극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 조명을 어떤 그 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어떤 상황을 좀 바꾼다는 거죠. 그래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조명 등의 자극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색채의 세기가는 특성은 항상 이어지는 성향이어서 항상성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형태는 그러니까 이게 색이 가지고 있었을 때 봐보면은 잔상이 드러난 경우도 있고요.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얘기가 나올 건데 그 회전 원판을 돌려가지고 원래는 두 개의 다른 색이 있었었는데 원판에다 색상을 이렇게 넣어놓고서 회전을 시켰을 때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그 회전하는데 뭐 이제 보면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색이 합해졌었을까 이런 퀴즈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예, 그런 건데요. 그게 게임용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하면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그 실험과 색을 연구할 때 들어갔던 실험과 그다음에 그 하나의 이론으로서 정립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쥐불놀이나 밤에 보면은 이제 그 불을 붙여놔가지고 이거 막 회전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랬었을 때 보면은 빨간색을 가지고 원이 하나 생긴 것 같은 그런 어떤 효과를 주기도 하죠. 요즘에 공원 같은데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보면은 막 그 바람개비처럼 뭐 회전을 시키거나 뭐 그걸 뭐 하늘에 쏴 올리거나 그런 장난감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봐보면 어떤 색의 특징들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그런 그 이제 그 물리적인 그 어떤 그 결과물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은 형태의 대상물과 그것을 관찰하는 눈과의 사이에 화면을 두고 시점에서 대상물의 각점을 이어 화면에 투영된 그림을 얻는 도법은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대상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의 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상물과 눈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그 화면을 두고 그래서 그 대상물의 그 점을 그 화면에다 이제 투영하는 그림을 그랬었어요. 이거 도법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투시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근법을 이용해서 물체를 눈에 보이는 형상 그대로 그리는 그림을 투시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르네상스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형태의 도법이기도 하다 그랬었는데 르네상스 시대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런 유명한 그 화가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사실 그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권력층이나 혹은 자본가 계층이 많이 예술에 이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보면 그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그 이탈리아의 그런 그 국가에서는 그런 그 부호들이 그 지원금을 내고서 연구를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 파격적인 그런 주제로 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그저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작품화 해가지고 모습을 드러내게 했었던 어떤 그런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나 그림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원근법이나 이 투시도에 대한 것들은 르네상스에서 그 시대에 많이 연구가 됐었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인데 그 우리가 딱 멀리 그 예를 들어서 이래요.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실질적으로는 큰 건물인데도 멀리 있을 때는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성격을 보일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하고
그 건물과의 거리 때문에, 그죠? 그렇게 눈에서 이것을 크게 보거나 작게 보거나 어떤 형태로 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그림을 그릴 때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그것을 이제 똑같이 묘사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제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할 때 보면은 뭐 조감도나 이런 어떤 그림들,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도면이나 그림들을 이제 만들게 돼 있는데, 토목이나 건축을 할 때 이제 기획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그림들 많이 들어가죠. 설계도만 들어간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살펴보면은 우리 생활에 이런 도법들이라는 게 좀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투시도, 이것이 이제 보면은 도법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자, 다음 중 후퇴, 수축되어 보이는 계통의 색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을 때 수축색이나 확장색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빨간색이 사람들을 감정에 이제 어떤 그런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강렬한 이제 힘을 일으킨다라고 했었으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후퇴되거나 수축되어 보이는 이제 색을 이제 찾아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 봐보면 이제 한색 계의 색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한색이란 거는 해설에서도 나오지만은 차갑게 느껴지는 색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집중이 잘 되면 수축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고, 이런 한색계의 색상은 주로 이제 봐보면은 이제 학교 교실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색채나 이런 도법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은 하나의 문제에서 이제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연상기억법 형태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실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이제 병원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봐보시면은 이제 차가운 색이라 하죠, 그렇죠? 예, 병원보다는 오히려 도서관 쪽이겠네요. 네, 교실하고 도서관 쪽으로 가보면은 색상이 되게 차분한 색들이라든지 좀 차가운 색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흰색이나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혹은 이제 저채도를 쓴다라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도서관 식당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색상이 조금은 수축되는 색상들을 많이 써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집중을 하고 계속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할 때 길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도서관이나 우리 교실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어린이 놀이터들 있죠. 일반적인 놀이터도, 공공적 놀이터도 그렇고, 이제 조그만 공들로 막 가득 채워넣는 그런 아이들용 놀이터들 있잖아요. 유료로 하는데, 거기 보면 벽면이라는데 완전히 노란색에 빨간색에 파란색에 원색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제 보면은 밝은 색상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거기서 오래 있어줘야,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놀이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보통은 이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재밌게 놀고 있어줘야, 보면은 이제 만약에 놀이터나 혹은 놀이방이나 이런데 오래 있어줘야 이제 부모님들이 잠깐 어떤 이제 일을 하러 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일, 어떤 이제 서류를 떼어온다라든지 행정적인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가 시선이 빼앗길 정도로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색깔만 화려한 게 아니고 거기 보면 공도 있고 이제 미끄럼틀도 있고 그러는데 전부 다 색상이 알록달록 정신이 없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곳에 가면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깔도 그렇고 장난감들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은 거기에가 이제 정신이 빼앗길 정도로 되게 이제 하루의 시간을 잘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 환경이 그렇게 이제 잡혀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생각이 어느 계속 꾸준히 집중해서 평안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극장 같은 데 봐보시면은 극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극장들이 있죠. 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예술 영화 하는 곳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극장들을 봐보면은 로고를 잘 한번 봐보세요. 그 CGV든 롯데든 뭐 메가박스는 약간 좀 보라색이 좀 다르긴 색이긴 한데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되면 레드, 적색 컬러를 쓰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 재밌는 공간으로 보여야 되니까 그 시선을 한 번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그런 적색을 쓰고 그다음에 배경은 되도록이면 뭐 보면은 흰색 아니면은 그렇죠. 그 롯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적색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색이 글씨를 흰색으로 아마 넣었거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주로 레드 컬러를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실제 극장을 가보면은 또 오히려 색상이 그렇게 또 화려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잘 떨려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극장에 있는 벽면들은 되도록이면 검정색이나 그죠? 이렇게 마치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색상을 쓰는데 제가 기억하기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벽면 흰색이나 검정색을 쓰는 것은 왜 그럴까? 왜 홍보한 건 적색인데 왜 그쪽 실제 그 공간은 그런 색으로 넣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면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죠? 영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에 집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영화관은 보면 영화관 내부도 그렇고 영화관 내부에 요즘에는 방음 처리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음 처리해주는 그 소재들 같은 경우는 회색 계통이나 검정색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영화 컨텐츠 화면, 영화 화면에만 집중이 되게 돼 있죠.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봐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화에만 모든 신경을 써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내부에 이제 인테리어가 이제 잡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서비스를 실행을 해도 알리는 쪽과 실제 그 컨텐츠를 공급하는 쪽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유명한 감독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라.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영화관에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이나 이걸 통해서 영화를 볼 때 느낌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에 이런 거는 우리가 전처리든 걸어가면서든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의가 이게 분산이 돼서 영화에 집중을 안정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어떤 가치에서 영화관에서 안 보고 뭐 이걸 스마트폰만 보는 분들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스마트폰만 보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휴대성 그러니까 휴대하면서 계속 영화 콘텐츠를 우리가 어쨌든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성 때문에 이제 영화관에 가기보다는 이제 OTT라고 그러죠.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즘에 가정에 빔 프로젝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밤에 불 다 꺼놓으면은 영화관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이제 공간 이제 어떤 색상이나 명암이 유사함을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명을 이제 빔 프로젝터를 실행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혼자서 이제 영화를 시청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재밌는 서비스들이 많은 게 극장에서 뭐 팝콘 이런 것들도 이제 가정 배달도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한색의 색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 마케팅이나 그런 용도에서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이제 사용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닝 사이트나 이런 데를 봐보면 검정색이나 회색이나 은근히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교육을 받는 사이트 내에서는 그런 색을 써요. 한색 계통을 쓰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죠? 이러닝 컨텐츠를 구입하게 해주는 프로모션 사이트는요 굉장히 화사하죠.
바르고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쓰는데 오히려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극장에서 프로모션 할 때는 밝은 색인데 영화관에서는 차분한 색을 쓰는 것처럼 이런 인사이트도 바깥에서 프로모션한 건 되게 화려한데 안에 아예 무지기색을 써버리죠 진짜. 그래가지고 막 파스텔 톤 해가지고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그 화면 자체는 흰색이나 아니면 그 차분한 색상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빛에 의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저기서 틀린 거. 자, 빛은 눈을 자극해서 시각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원인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눈에다가 자극을 줘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그 지각을 하는 자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빛에 의해서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분광된 빛은 단색광이라 한다 했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문제 중에 단색광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태양의 빛은 어떻게 보면 백색광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제 구분상 이제 백색광이라 이제 부르고 있고, 네 번째는 보면은 동일한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 빛이 사람의 눈에 다양한 색상으로 인식이 되는 이유는 다양한 빛 자체는 보면 다양한 파장에 의해서 그런 파장들의 다양한 형태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다양한 색상이 우리가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빛이 다 동일하게 돼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중 색채의 중량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중량감이죠. 아까 우리가 앞에 했던 문제 중에서 무게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에 대한 연장에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주로 채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했었는데 명도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무게감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명도의 회색보다는 노란색이 무겁게 느껴진다 했었는데 노란색은 살짝 뜬 색깔이죠, 그죠? 일단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었는데 앞에 있었던 1강이나 2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그때는 바지는 검정색, 위에는 파란색 이렇게 입었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했었을 때는 보면은 파란색이 이제 밝은 어떤 느낌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색 계통이 있기 때문에 집중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은 제 티셔츠가 보면은 검정색으로 돼 있죠. 이거는 파란색보다 더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감각을 느끼게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앞에 있었던 수업들보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집중을 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색상이 좀 더 무거운 색상을 제가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맞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난색 계통보다는 한색 계통이 가볍게 느껴진다 그랬습니다. 따뜻한 색상보다 차가운 계통이 보면은 가볍게 느껴진다는데 한색이 보통 가라앉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난색보다는 따뜻한 색보다는 차가운 색이 사실 무겁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주로 고명도의 색은 가볍게 느껴진다 했습니다. 명도가 높으면은 이제 가볍게 느껴진다 했었는데 색이 맑기 때문에 떠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옷을 티셔츠를 입었을 때 노란색이나 이런 색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아마 떠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기분 좋게 아까처럼 원색에 아이들의 놀이터처럼 그렇게 했다라면은 이제 분위기도 달라지고 확 떠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1강 때나 이런 그런 경우에 수업의 완전 초반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파스텔 톤의 색상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보면 3번 같은 경우에 난색 계통보다는 한색 계통이 가볍게 느껴진다 해서 이게 문제가 틀렸다 그러는 게 한색은 좀 무거운 느낌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채색이든 한색이든 보면은 좀 무겁고 사람이 생각을 좀 길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를 하기 때문에 3번은 이제 틀렸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도 보면은 그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있죠, 그죠? 그 영화 배우들이 입고 있는 옷도 사실은 철저히 계산하에 만들어진 옷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봐보면은 그 저도 이제 우연히 봤었는데 무빙인가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그 이제 노란색 계통의 비옷을 입고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옷을 입고 그 막 점프를 하면서 이제 비행을 하려고 막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의 밝은 성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아까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은 어떤 그런 이제 그 밝은 색깔, 따뜻한 색상들은 보면은 위로 뜨는 느낌을 준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그 배우가 거기 나왔을 때 파란색이나 어떤 그 남색이나 어두운 계통에 있는 옷을 입었던 게 아니고 밝은 색상을 이제 입었었던 거는 거기에 있는 그 주인공이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뭔가 다른 거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전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어떤 그 특정 전투나 어떤 화면을 봐보면은 굉장히 색상이 어두운 색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어둡다라든지 과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은 무거운 분위기라든지 그래가지고 그 색상과 어떤 그 빛 조절만으로도 그 드라마나 영화의 분위기를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종의 상징을 그 안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색상을 가지고 색채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날이 저물어가지고 그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추상체와 같이 작용하게 돼요. 그 사물의 윤곽이 흐리다여 보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는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구가 그 빛이 변화가 있었을 때 반응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방명시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자, 명소시는 맑음에 적응하는 시점인 거고 암소시는 어둠에 적응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방명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에 적응하는 명소시,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아마 안 보일 때, 그렇죠? 그거에서 적응하는 그 시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두운 곳에 갔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고 집에 도착하셔서 봤는데 불을 다 꺼놓은 상태라면은 방 안에 그 입구에서 이제 들어갔었을 때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랬었을 때 이제 그 불을 켜기 위해서 움직이시기도 하고, 혹은 입구에다가 이제 센서를 달으셨다면은 불이 확 켜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형태의 집이 아닌 경우로 한다면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고 눈을 이제 뜬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서서히 눈이 그 어둠에 적응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눈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적응을 해놓는 시점이 있고, 방명시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옅게 보이는,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 사이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시점이 바로 방명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보게 될 때 시험 문제로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시세포의 기능 부족 등으로 색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시세포, 우리가 색을 구분한 감각에 대한 건데 이 기능이 부족했었을 때 색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또 색각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부르는데, 색각 이상은 기능적인 장애에서 일어난 것이며 색청 이상은 소리가 색으로 보이는 특이현상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 우리의 감각에서 그 정상적인 부분들과 어떤 그다음에 혹은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의 그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든지 이제 색상 인지를 못한다라든지 다른 색상으로 보인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고객이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런 형태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아까 그 우리 한국 전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객이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는 그 어떤 그 색상을 인지하는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겪는 분들, 우리가 TV 방송을 보면은 막 수화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려움을 이제 그 정상 그 감각에서 좀 그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겪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그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나 혹은 어떤 그 포스터를 할 때 그 생명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들거나 인쇄물을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어떤 그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 그것은 무엇이구나 하고 바로 그 이해를 하고서 거기에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각 이상이란 거는 이제 그 기능장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색청 이상이란 것은 소리가 색으로 보이는 특이 현상이라는 거. 이것도 보면은 전 어떤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색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었죠. 이제 이게 새로운 형태의 초능력인가? 그 생각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특이 현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맛으로 인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그 독특한 현상들, 그것도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존재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사색조의 배색에서 받는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 보면은 유사색조, 우리가 앞에서도 이 이거 비슷한 그 문제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유사색조라는 건 색조가 유사한 형태에 있는 그 색채들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요. 그게 되면 배색에서 받는 느낌인 거예요. 균형 있게 색상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유사한 색이라는 경우에는 어느 한 균일한 느낌의 평안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 규칙성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그 평화적이고 안정되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도 설명하지만은 유사색조일 경우에는 유사성에 의해서 그 색들이 차분함과 규칙성을 보일 수 있어서 안정된 느낌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시면은 벽면도 그 흰색이고 건물 외관도 흰색으로 돼 있고 병원 흰색으로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은 안정된 색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잘 한번 여러분들이 그 한번 떠올려 봐보세요. 거기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간호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어떻게 입으시죠? 그 백의의 천사라 가지고 간호사들 분들이 보면은 그제 그 뭐 재킷이나 어떤 그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청록색 같은 거 입으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제 색상들이 유사한 색상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그리고 잘 떠올려 보세요. 약국에서는 뭐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약봉투나, 그죠? 약봉투나 약이 들어가 있는 그 알약들이 그 한첩이라고 부르죠. 이게 약이 이제 그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그런 약의 그 하나의 그 봉투도 봐보면 흰색으로 돼 있어요. 투명하게 돼 있거나 흰색 계통으로 투명하게 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의 그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그 사용하는 장비들도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보통 흰색 아니면은 쇠는 뭐 그 그냥 쇠 색깔이 그 가위 뭐 칼 같은 것들은, 근데 거의 보면은 그런 형태로 돼 있죠. 그리고 그 수술실에 있으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옷 보면 녹색으로 진한 청록색이나 녹색으로 돼 있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색상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 같은 경우에도 봐보면은 그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시면 대학교도 그렇고요. 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벽돌에 들어가는 그런 색깔들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적색이나 어떤 노란색처럼 화려하게 돼 있기보다는 벽돌처럼 약간 어두운 형태의 이제 약간 적색이지만 되게 좀 무거운 색깔 있죠, 그렇죠? 벽돌색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형태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저 그 병원에 있는 색깔 같이 그렇게 돼 있거나 그래서 한색 계통을 쓰거나 해가지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약간 좀 무게감이 있고 그 무게감 있는 형태로 돼 있죠. 그리고 그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교수님들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옷을 막 그렇게 화려하게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죠. 그게 그 이제 예체능계에 계시는 교수님들조차도 잘 봐보시면은 보라색 계통이나 아니면은 녹색 계통이나 가지고 이제 이제 그런 형태의 옷을 입으시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계시는 분들 보면 노란색이나 이제 그 적색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되도록이면 교육에서 하시는 강단을 쓰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그 예체능이라 하더라도 보라색 그죠 보라색 쪽 많이 쓰시는 것 맞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본인들이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렬한 색을 이제 사용하시긴 하지만은 하려고 하시지만은 그것이 이제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야말로 이제 무지개 색깔로 그죠 화려하게 막 이제 막 폭발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는 전혀 않으시고 이제 그 어떠한 색채를 이제 그 배색을 할 때도 굉장히 그 차분한 색을 이제 사용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무게감 있고 그 다음에 균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의 전문성과 어떤 그 권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하게 젊게 다니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복장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들 중에서 되게 이제 그 개성이 막 넘치시고 근데 그 경우는 직급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 아니면은 그 강단에 들어오시거나 하기보다는 이제 연구실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하와이안 셔츠 있죠 노란색 가지고 막 이제 그 야자수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런 경우 분들 보면은 연구원들 그래는 본인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장기간 이제 그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슬리퍼에 뭐 하와이안 셔츠에 이제 반바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보면은 명랑한 분들이 있으시지만은 그야말로 9 to 6라 가지고 일반 직장인들처럼 해서 가서 그 일을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 보면 밤새 연구하시고 그 오전에 오후에까지 주무시다가 와가지고 밤샘 해가지고 뭐 일주일 혹은 그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강행군으로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그런 부분이라도 이제 본인이 이제 뭐랄까 심리적으로 좀 이제 가라앉지 않는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복장을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교육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마 그렇게 만약에 그 색상이 좀 들뜨거나 차분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면은 그 분명히 어떤 그 강의 내용과 어떤 그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지는 잘 않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이제 그 권위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위해서 이제 보면은 그 색상을 이제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 자, 물체가 없어진 후에도 얼마 동안 상이 남아있는 현상은 그랬어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잔상이라 부르죠. 그래서 잔상은 물체가 사라진 다음에도 남아있는 상을 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잔상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쭉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물체가 사라지면은 그 형태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물체를 통해서 반사된 빛이 우리의 시각을 자극을 했던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것들이 그 상의 형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상이나 여기 환상이나 그죠? 이런 추상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상상과 환상은 뭐예요? 없는 건데 우리가 뇌에서 우리 머리에서 그 현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 프로이트 심리학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우리가 백일몽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백일몽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때 꿈을 꾸는데 그 평상시에서도 꿈을 꾼 거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그죠? 지어내는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억지로 이제 해가지고 저는 얘기 이제 들었거든요. 되게 그게 심각한 상황을 봤었는데
평소에는 이제 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잠잘 때만 꿈을 꿨는데 평소에 다니면서 계속 상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평소에 있었을 때 본인의 자의 그 어떤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의에서가 아니고 막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동으로. 그 습관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현재 일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신의 무의식이 어떻게 되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 백일몽을 이제 하고 있는 그 딴 그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공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거의 반강제적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서 할 수 없을 정도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 같은 경우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상이 맺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3번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회전 원판에 대한 거죠. 그 회전 원판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그 평균치가 되는 혼색 방법, 이게 일종의 방법론으로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 회전 혼합은 하나의 면에다가 보통 원판이죠. 잘 돌아가라고. 근데 하나의 면에 그 두 개 이상의 색을 붙인 다음에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은 그 색들의 혼합이 돼가지고 사람 눈에 이제 지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어느 정도 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그 색상을 다룬다 해가지고 어떤 그 색채 쪽이 아니고 이거는 회전이나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라고 해서 이 경우는 이제 물리학자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제 발견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개시 혼합이라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회전을 시켰을 때 색상에 대한 평균치가 우리가 눈으로 이제 자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처음 본 건 아니에요. 의뢰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회전하는 뭐 장난감이나 혹은 회전하는 그 실습하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를 할 때도 이제 배우기도 하니까 이런 거는 그죠. 그런 것들 이제 돌려가지고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근데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장난감들 우리가 이제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그 모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날개 부분을 이렇게 막 회전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날개 부분이 색상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색깔이 들어가서 버튼을 딱 누르면 그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색깔이 하나로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개시혼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반대색이 배색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는 그랬습니다. 반대색이에요. 하나는 파랑, 하나는 빨강 이런 느낌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반대색은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색들이 어쨌든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그 합쳐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시너지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이런 것들 경우 있죠. 그 사람도 보면은 여기는 되게 차분한 성격인데 굉장히 분석을 잘하고 이쪽에서는 굉장히 약간 다혈질적으로 치고 나가는 성격인데 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면은 이제 보면은 의외의 시너지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명은 브레인이고 한 명은 이제 직접 이제 액션을 취하는 그죠? 행동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인데, 자, 이랬었을 때 그 보면 뭐 어떤 경우는 싸우기도 하긴 하지만은 그죠? 팀이 해체되거나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둘이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는 그게 서로 이제 그게 더 어떤 하나의 어떤 스타일이죠. 이것도 하나 보고는 균형이라 볼 수 있는데 강력함과 동적임, 그 다음에 이제 화려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제가 그 어떤 그 예체능계 교수님들의 복장 혹은 연예인들의 복장을 봤었을 때 보면은 화려한 느낌을 준다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색상이 정반대되는 색을 이제 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색상을 활용을 해서 색의 배치를 이제 변화를 줘가지고 그런 효과를 얻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색채의 표면색, 이제 서페이스 컬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바르게 설명한 게 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표면에서 빛이 반사하여 나타내는 색이다 그랬습니다. 자,
표면색이기 때문에 이게 표면에서 반사됐을 때 나오는 사람한테 안구에 인식이 됐던 색이 바로 표면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색은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인간의 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광선의 성격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색은 정말 우리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색이라고 했을 땐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실생을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과 이 색이란 거하고 이제 개념이 연결돼서 보이지 않고 다 이제 분리가 돼서 있다 보니 보통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어떤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디적인 느낌이다 하고 어떤 클래식한 느낌이다 분위기다 얘기를 하는데 느낌이다 분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하나의 스타일인 거고 그 스타일을 구성한 거는 이제 색채나 그다음에 어떤 재료들 이제 텍스처라고 하죠. 표면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형태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를 갖는데 그것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색이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봐보면 알겠지만 색이란 게 우리가 그림이나 그래픽 화면 포스터나 이런 것처럼 그냥 이게 형태만 갖추고 있는 색 외에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건물이나 그림자나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다 뭐예요? 모두 다 색이란 거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어떤 매체라 해야 될까요? 요소들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넓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색들이 있죠. 그래서 뭐 조명이 되게 세요. 그냥 단순히 노란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이 부시는 노란색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을 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색채 표면에 대해서도 보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것들 있죠. 케이스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약간 젤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있는 색상이 있고 우리가 이제 딱 만졌을 때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질감이 다른 흔히 이걸 우리는 무광이라고 부르죠. 무광 광택이라 해서 분명히 이제 빛이 이게 돌면서 있긴 하지만은 앞에서 있던 그런 젤리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막 빛이 이제 화려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 그런 형태의 표면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재료에 의해서 다른 느낌을 주긴 하지만은 결국 표면에서 나오는 재료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표면색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제품들을 이제 다르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은 재료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재료 역시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스 우연기능사 필기 시험에 나와요. 재료를 다룬 것도. 그래서 이제 색에 대한 것과 디자인에 대한 것을 진짜 다방면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제 다음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빨간 불꽃을 돌리면은 길고 선명한 빨간 원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현상 때문인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의 잔상이란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쥐불놀이라고 아죠, 그죠? 이제 밭에서 이제 불 붙여가지고 막 이제 노는 그런 형태인데 이 정의 잔상이란 것은 원색이 확장돼서 이어지는 형태의 잔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의 잔상, 정의 잔상이 아니고 부의 잔상이라는 것은 원래 색과 반대색으로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대학교 축제나 혹은 어떤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니까 그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원이 이렇게 쫙 그려지는 것 같은 녹색의 원이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아마 그게 발광 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원래는 없는 형태인데 갑자기 그렇게
하나의 원이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보면은 전부 다 그 정의 잔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파랑 느낌의 녹색과 같이 기본 생명의 색상, 명도, 채도를 나타내는 수식어를 붙인 생명은 그랬어요. 자, 파랑 느낌의 녹색,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커피 같은 색의 이제 갈색 이런 표현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일반 생명이라고 불러요. 색의 명칭인데 기본적인 생명에 형용사를 붙인 것이 생명 일반 생명이거든요. 이것도 색의 이름을 붙이는 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생명법인데 그게 이제 일반 생명이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은 요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색상이나 그래픽에 대한 것들을 깊이 있게 살핀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과연 기능사 레벨인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이제 이 산업계나 이 어떤 이런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전문성을 쌓아간다. 그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